제가 망원경과 망원 카메라, 모든 카메라, CCTV 카메라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뭐든 TV나 스마트폰 또는 데스크탑에 노트북, 뭐 이렇게 모니터 이런 화면에서 망원경 구조가 있다. 그러면 망원경에서 본 화면 또는 카메라에서 본 화면을 현미경으로 다시 확대를 해서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멀리서 본 화면을 이렇게 망원경 구조로는 잘 볼 수 없지만 망원경과 현미경 구조 또는 카메라과 현미경 구조를 결합한 이런 제품이라는 거죠. 그것을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해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 학습을 따라서 데이터 그 어떤 처리를 따라서 각 사람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정확히 명확한 말을 못할 때 프로테이즈별로 이것은 몇 프로, 이것일 확률은 몇 프로, 이것일 확률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분석해주는 군의 영상 감시 장비도 이 같은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드론 같은 데도 달아놓을 수 있고요. 드론 같은 데도 CCTV에다가도 이렇게 망원경이었다고도 망원경을 달아가지고 망원경이 있다고도 망원경을 추가로 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달아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사람이 망원경 보는 모드, 안 보는 모드 하듯이 망원경으로 보는 모드, 안 보는 모드 해서 탈부착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여주면 더 좋죠. 그렇게 해가지고 멀리 볼 수도 있고 가까이 볼 수도 있고 이 기술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이런 CCTV에도 또 디스플레이, 어떤 TV 같은데 디스플레이 장치에도 스마트폰 화면에도 현미경 구조를 달아가지고 그것을 봐서 확대하는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모니터 화면을 봤을 때도 TV 같은 데도 명확하게 그 부분을 현미경 구조로 보는 이런 현미경이 달린 디스플레이 장치, 모니터가 될 수도 있고 TV가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망원경과 현미경이 달린 구조, 또는 모든 카메라와 현미경이 달린 구조,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와 현미경이 달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CCTV를 그 DVR 방식이 아니라 어떤 그 컴퓨터에다 통합을 시키죠. 유선, 무선 통합을 시켜서 100개든 200개든 통합을 시켜가지고 어떤 보통 건물에는 그 저희 집 같은 경우 8개 하는데 회사 같은 데는 몇백 개 있을 수도 있죠. 통합을 시켜서 하나의 컴퓨터 화면에 통합을 시키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유튜브 방식으로 쭈루루 본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오산시 통합센터 서울시 같은 데서 이것을 이렇게 제 기술을 침해하셨는데 거기다 더해서 범죄 장면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것을 경보 기능을 준다. 그것도 침해하셨어요. 그래서 범죄 장면이라고 인식되는 그 장면을 범죄 경보 기능을 준다. 보통 제가 이제 집안에 CCTV다 그럼 이거를 출연하지 말아야 될 시간에 사람이 출연했다. 그럼 나한테 경보 기능을 준다. 이런 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블랙박스 같은 데도 워키토키 같은 장치를 달아가지고 또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그 차를 부순다. 그럼 나한테 경보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나한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보내준다든지. 그래서 거기 마이크 블랙박스나 또는 차량이 따로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만드시면 저기 차량에다가 이렇게 스마트폰 연결한 마이크 스피커 장치를 달거나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거나 통신 마이크 스피커 구조도 워키토키 기능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하는 기능을 둘 수 있고요. 현관문 비디오에도 제가 현관문 비디오도 제가 이렇게 그건 이제 그리고 그 경보 오면 그 화면을 일일이 신고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현관문 비디오폰에도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 또는 워키토키망이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출연 회사에 갔어도 나한테 통신할 수 있는 구조. 집안에 함부로 사람이 침입하고 나면 경보 기능을 준다라고 그랬죠. 현관문 비디오에도 그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 저장 장치를 달아가지고 출연한 사람 이렇게 어떤 범죄 장면이라 인식되는 그런 것들 따로 녹화해서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공 CCTV에서도 이렇게 범죄 장면이라든지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런 설정 장면을 나오면 자동으로 그것을 컴퓨터가 분별을 해서 경보를 해주면 일일이 제가 그걸 24시간 지켜볼 필요가 없는데요. 이 기술을 오산수시 통합센터에서 멋대로 침해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기술을 외국에 팔았을 때 이게 형사문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24시간 내내 볼 필요 없이 따로 그것을 저장하는 이런 기능도 드는데요. 공공 CCTV나 일반 CCTV에서 이것도 공공 기능을 따라서 그러니까 공공 기능을 따라서 그것을 범죄 장면, 출연하지 말아야 될 시간에 출연했다. 그런 장면만을 따로 저장하는. 그럼 24시간 볼 필요 없죠. 저도 CCTV 보는데 일일이 뒤져봐야 되거든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로 수천조 번의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요. 모든 카메라나 또 망원경 구조, 현미경 구조, 이런 CCTV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든 카메라 구조, 캠코더, 이렇게 군의 영상 감시는 이렇게 이런 것과 연동을 해서 보이는 화면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는데요. 0.1cm나 그 이하 단위로도 됩니다. 디스플레이 장치, 모니터, TV, 스마트폰 획정화면, 모든 캠코더,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이와 같이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픽셀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색깔을 갖다가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나하나 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또 색깔이 여기 이 지역은 무슨 색깔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대중소로 스마트폰 이런 디스플레이 화소수를 대중소로 나눠갖고 최대한 집적하고요. 픽셀 하나를 겉으로는 하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10분의 1로 나눠서 색깔을 좀 더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니나 어떤 삼성 이런 데서도 CCD나 CMS 기술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픽셀을 나누는 이 기술을 쓰면 제 기술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화질을 고화질을 만드는 화면에서 제가 이렇게 광섬유 끝단만을 가지고 광섬유 끝단에다가 이렇게 반도체 회로처럼 따라 전기양을 따라서 전기 강중량을 준다는 10단계로도 돼요. 그래서 빛의 밝기를 마음대로 각 픽셀에 따라 틀리게 주거나 좀 그건 얼마나 섬세하게 몇 개를 설치할지는 그것을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 그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거나 또는 이걸 가지고 필름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카페 같은 데 붙여서 광고 문구로 하거나 광고 간판 같은 데 여기에 비만 안 맞으면 그걸로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는 이 광섬유 끝단만을 가지고 이렇게 이만한 이렇게 네온산이다가 수백 개가 들어가 가지고 각각 색깔을 나타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 또는 전구 같은 거 만들 수 있다. 필라멘트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면 숫자를 많이 해서 큰 빛을 만들어낸다는 이론이에요. 여기다가 별표 모양, 캐릭터 모양, 다양한 전구가 나올 수 있고 필라멘트가 없는 그런 전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각명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한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전구인데 캐릭터 모양 전구, 사람 모양 전구 이런 그다음에 차 모양 전구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 났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현재 필라멘트 어떤 전구 방식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또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전기양을 따라서 15W, 30W, 60W 이렇게 빛의 밝기를 틀리게 만들어 줄 수 있다 하시면 이제 전기양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여기 있다가 이런 백열 전구나 이런 형태의 전구에다가 유리석영 코팅제, 세럼 유리막 코팅제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형광등도 필라멘트에도 그러면 오래 가요. 그게 필라멘트 일정 부분을 약간 살짝 금속을 두껍게 텅스텐이든 뭐가 됐든 두껍게 주면은 필라멘트가 빛이 좀 더 밝게 나타난다는 이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필라멘트에도 준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납작 전구처럼 크리스마스 전구 되게 작죠. 그거보다 더 작게 납작 전구, 별표 모양 전구, 다양한 캐릭터 모양 전구 만들어서 필라멘트 넣어서 반도체 회로처럼 만들어서 작은 전구 단위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어서 그것도 카페에 이렇게 창문 같은데 필름식으로 붙여서 화면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판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네온 사인에다가 수없이 이렇게 작은 걸 넣어가지고 광고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네온 사인도 할 수 있고 전구로도 여러 개를 작은 거를 모아서 큰 전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는 광섬유 끝단하고 결합한 전구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거나 다양한 전구가 나올 수 있다. 그것을 갈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럼 회사에서 그건 알아서 하신 일이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LED 전구다 그러면 LED 램프가 있다 40개다 그러면 언오프 방식으로 20개만 준다든지 10개만 준다든지 40개만 이렇게 해갖고 빛의 밝기를 만들어내거나 빛의 강중 전기의 강중량을 따라서 빛의 밝기를 정하시는 이런 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이런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해갖고 납작 전구를 만들었다. 그럼 그걸 LED 등처럼 배치해가지고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작은 전구를 만들어서 군요. 그리고 제가 천장에다가 미등 이렇게 어떤 천장을 완전히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미등을 설치하잖아요. 그럼 뭐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뭐가 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다가 아예 이렇게 천장에다 살짝 부착해가지고 거의 천장의 높이를 낮추지 않으면서도 미등을 거기다 설치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의 제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벽체에다가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하러 천장을 다 뜯어가지고 하느냐라는 거죠. 붙이면 미등이 형성된다. 나중에 떼어나갖고 전기를 고장났을 때 고치기도 쉽다. 이거 되게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이거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어떤 광소음의 끝단만을 가지고 전기량을 따라서 전기 어떤 빛의 밝기를 10단계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빛의 명암을 만들어서 입체 화면을 만든다. 옛날 구린 사진을 보정해서 좋은 화면으로 만드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속도를 빨리 하면 이 디스플레이 장치 고화질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거를 빨간색이다. 그러면 옛날 이건 원래는 이 구린 빨간색이지만 좀 더 좀 고급스러운 빨간색으로 인위적으로 표현해 주거나 빨간색을 어둡고 또는 그 밝은 이런 것을 나타내 명암을 나타내든지 이런 방법을 이렇게 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저도 이 그림 그릴 때 똑같이 화면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색깔에 밝고 일단 색깔에 어두운 이런 것을 따라 명암을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또 다른 없던 색깔을 첨가해서 그것을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방식으로 없던 색깔도 첨가하거나 또는 없는 장면도 넣을 수 있다. 이런 기능을 디스플레이 장치에 넣으셔가지고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들 수 있는데요. 각색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카메라 장치에도 이것을 이와 같은 기능을 CCD나 Xiaomi에서 기술을 두시면 대기술이 되겠습니다. 소니나 삼성 어디든지 이것을 빛의 밝기는 원래 10인데 40으로 보정을 하고 하든지 그래서 그걸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색깔이 좀 구린색인데 옛날 사진처럼 좋은 곳으로 바꿔 또는 이 색이 아닌데 저 색으로 바꿔준다든지 색깔을 동일한 색깔인데 입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밝은 빨간 또는 이렇게 어두운 빨간을 배치해서 입체를 명암을 나타내서 입체 화면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3D 화면 같은 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가 봤는데 약간 뭔가 제가 오래 보니까 구토와 어지럼증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3D 화면보다는 이게 이런 입체 화면이 제가 보기에는 더 보기에는 편할 것 같은데요. 저도 미술을 그릴 때 입체적으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질감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D 화면으로 또 괜찮은 데가 있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디스플레이 장치로는 이게 더 편하게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지도를 만들고 우주나 바닷속 또 반도체의 정보의 이동과 명량 저장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고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사용하고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도 이 기술을 현미경 구조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레이저 가공기다. 레이저 어떤 시각 장비다. 그러면 빛이 전기 레이저를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로 합시다. 10단계로도 할 수 있어요. 대중소로 하면 거기다 전기양을 따라서 10, 20, 30, 40 전기양을 틀리게 각각 줘가지고 이렇게 레이저의 광원의 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데를 시각을 가거나 가공할 때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를 참여할지 팀별로 짜가지고 정확한 열을 계산해서 전기양도 계산해서 이것을 레이저를 가공합니다. 또는 레이저 시각 장치다. 레이저 공격기도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정확한 것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동시에 작업을 해서 작업도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각각 맡은 분야를 따라 그립니다. 그러면 각각 맡은 분야를 따라서 팀별로 짜가지고 레이저 가공기가 원래는 그림을 이렇게 하나가 있다. 그림을 조각한다 그러면 얘는 이쪽을 그리고 얘는 이쪽을 그리고 얘는 이쪽을 그려도 작업의 결과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정확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 기술을 원래는 하나하나 이렇게 다 그렇게 조각을 한다, 시각을 한다 이게 아니고요. 동시에 조각하고 동시에 시각한다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 개를 동원해서 이런 작업이 가능하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A사 레이더 같은 데도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대중소로 레이저의 소자를 레이더의 소자를 집어넣고요. 최대한 집적합니다. 거기다 전기량을 틀리게 해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줘서 레이더 소자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기선의 굵기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주파수 방식으로 파워 있게 공급하는데 이것은 모터 직전의 선이나 테슬라는 전기선을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전기를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에디슨은 직류로 이렇게 저는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해서 파워 있는 구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A사 레이더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장비 또 모터 구동 얘기에 들어갑니다. 모터 자체에도 모터 직전에서는 이렇게 이런 선을 배치해 가지고 한다는 거죠. 모터 자체에도 굵기가 트는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거기서 연고 자석도 두께가 틀린 연고 자석들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넣고 겉으로는 하나인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렇지. 그다음에 연구 자석 만들 때부터 분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구 자석을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튼 예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것은 모터뿐만 아니라 발전기에도 이 기술을 둘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드는 기술은 많이 이렇게 전기 송전선일 뿐만 아니라 이게 통신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전기를 약하게 좀 통신이 되니까 동축 케이블, 관 케이블 이런 데서도 사용하거나 전화선에서도 일반 이렇게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주파수 방식으로 중폭 구조 없이 멀리 가는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모든 전기 전선을 이걸로 바꾸시거나 통신선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을 전기선은 두텁게 그거는 통신선의 얇게란 제 기술을 따라 위피만 튼튼하게 하고 통신선을 최대한 얇게 만들어서 한 회선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령 데스크탑에 지금 한 회선 들어오잖아요. 그걸 여러 개로 만들어. 그래서 저는 2회선 주세요, 4회선 주세요, 5회선 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각각 다른 채널 하나는 방송, 인터넷, 챗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쓰거나 동영상 한 개나 그럼 100개로 쪼개갖고 일련번호 특히 암호 설정을 해서 각각 다른 통신 라인을 탄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잘게 쪼개서 빠르게 그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에 해당한다는 거죠. 케이블 TV도 이렇게 동축 케이블 쓰시죠. 그럼 이런 TV 연결된 인터넷선과 연결된 인터넷선과 TV 연결된 선, 그 다음에 전화선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 유선 전화선도 여러 회선을 쓰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다 동축 케이블도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 세계로 수천 조변에 수백 조변을 가로 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국내 영상 감시 장비, 망원경, 현미경 이런 데서도 디스플레이 장치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한다고 그것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도 이 가로 세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화면을 정보를 색깔의 정보 또는 위치의 정보를 표시해 갖고 전송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표시하시면 사람은 여기 있고 이렇게 가구는 여기 있고 이런 위치 표시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화면의 정보를 숫자로 바꿔서 다 표시를 하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드론이다 그러면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이게 이런 카메라 아니더라도 이런 카메라도 돼요. 이런 카메라도 되고 CCTV 방법용 공공 CCTV에서도 그렇고 일반 카메라에서도 그렇고 물류 센터다. 또는 그 드론에다가 이 카메라를 장착해놨다. 군에서 쓰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할 때 그렇게 따도 쓸 수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화면을 표시하고 0.1cm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의 눈, 코, 입 이렇게 몇 센치 이것도 가로 세로 높이라고 체중까지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동시에 전국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몇백만 대 있으면 동일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차량도 이것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오산시 통합된사나 서울시 이런 데서도 함부로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나 차량 이런 것을 일련 번호를 움직이는 것을 해도 돼요. 동화지도 되고 움직이는 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을 일련번호를 탑재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 이동을 추적합니다. 물류센터, 편의점 마트에서 고객이 몇 개를 집었는지 분석하고 그것을 따라서 제 경로로 계산대를 안 가지고 엉뚱한 데 가져오면 경보 눌리고요. 그다음에 계산대에서 자동 계산까지 해줍니다. 물건을 인식해서 그다음에 뭡니까? 금고안에 지폐 기수기 방식으로 얼마 들어있는지 그것도 그래서 문자로 통보해 줍니다. 이 기술 계산원이 누군지도 통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계산이 노스라는 경우도 있으니까 삥땅 못 치게. 그 다음에 마트 안에 들어온 또는 그 식당에 있다 설치하면 식당에 들어온 사람을 카운팅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RFID 방식이 없이 물류를 통제해서 이렇게 그 재고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이 기술 제 기술이에요. 군에서 쓸 때는 그렇죠. 사람과 차량 분배해서 상대방의 적의 전투복을 입었다. 뭐 그것만 다 살상한다든지 특정 지휘관을 이렇게 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차량도 특정 차량을 우리 차량이 아닌 이쪽 적의 차량이 되면 그 적을 다 폭파할 수 있습니다. 전투 모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전투 모드를 1번부터 5번, 10번까지도 만들 수 있어서 전투기 할 때 이 기술을 전투 모드를 만들어서 자동 이렇게 전쟁을 적합한 전투 모드를 택하여서 수행한다고 했는데 그 미국 방산업체 안드류가 우크라이나 시내 드론에서 이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사람을 추적해서 자동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5군데 찍어놓는다 그러면 5군데 농약을 뿌립니다. 드론 같은 게 로봇 그다음에 차량 그다음에 그 차량도 자율주행차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진공청소기 로봇 이것도 집안에서 카메라 인식이나 전파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그 방안을 잘라가지고 0.1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입체적인 것은 부딪히지 않고 회피하고 센서 없이 그래서 평면만을 회피한다는 거죠. 회피하고 평면만을 골라서 청소하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고요. 또는 2군데만 찍어놓으면 그것만 들어서 전기 찍어놓고 다시 모기지로 돌아온다.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나 로봇 앞으로 이런 데서도 이걸 쓰게 될 텐데요. 제 방식은 너무 효과적이기 때문에 입체적인 것은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죠. 공장 안에서도 그런 편하죠. 저기 허용할 수 있는 평면의 어떤 오르막 내리막 이것도 허용할 수 있는 걸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 같은 데서도 5군데 찍어놓으면 농약을 지가 스스로 뿌리고 무기지로 돌아오고 또는 뭐 배달이다 그러면 드론 배달에는 5군데 배달하고 돌아온다. 로봇도 호텔 로봇이다 5군데 배달하고 돌아온다. 체류 시간도 정해놓을 수 있어요. 또 무엇을 각각 틀리게 해야 될지도 틀리게 해줄 수도 있고요. 자율주행 차량 배송이다 그러면 10군데 돌아오는 무엇을 배송할지도 이것을 정확히 해서 이렇게 되게 편리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 배도 있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오토로 움직이는 거죠. 그 빌딩 청소 같은 것도 물줄기를 달아가고 드론에다가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1cm나 0.1cm 이것을 그 청소하거나 소방을 하는데 제가 그 기술을 직접 얘기했는데도 MBC 뉴스 2D에서 어떤 업체가 이걸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방산업체에서도 안 쓸 수 없는 기술이고 안 쓸 수가 없어요. 자율주행 차량과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배 그다음 모든 비행체에서도 이거 안 쓸 수가 없습니다. GPS 유도 필요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탄 구조에도 이것을 자주포탄이라도 항공폭탄 또는 어떤 재래식 폭탄에다 어떤 키트 달아서 움직이는 이런 KGB 같은 탄 모든 형태의 미사일에도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군에서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령 저격소총을 3개 놨다. 카메라 인식으로 멀리 화면을 보면서 가로 세로 높이로 해당되는 좌표, 그 누구나 뭐 이렇게 살상 표적을 정하고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서 동시에 쏴버립니다. 대공포화망에도 이 기술을 쓰고요. 그다음에 군의 어떤 모든 그 사격 체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움직일 프로테지를 계산해서 쏜다는 이 개념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게 그 동선을 추적해서 프로테지를 따라 한다는 거죠. 자동 전쟁 수행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모니터, TV 화면, 아니면 컴퓨터 화면, 스마트폰 화면, 모든 형태의 어떤 캠코더, 모든 카메라 화면에서 보이는 화면을 현미경 구조로 이게 분석해서 이렇게 다시 그것을 명확하게 이걸 클릭을 하면 현미경으로 봤다가 이것을 명확하게 표시해주면 엄청나게 작은 것도 볼 수 있거든요. 현대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몇 별 확대하는 것이 있는데 돋보기 방식으로 제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돋보기 방식을 누르면 그쪽 부분을 현미경이 봐서 섬세하게 나름 그림 같은 거 볼 때 좋겠죠. 무엇인지 보고 싶을 때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에 따라 현미경을 다뤄낸다. 스마트폰. 그 다음에 모든 카메라, 망원경이나 망원 카메라, 카메라 구조, 군의 영상 감시, 잠시 장비, 캠코더 이런 형태의 모든 것들에게 망원경을 달아낸다. 망원경을 달아놔서 해당되는 부분을 멀리 보고 그냥 표준적인 방식으로 CCTV에 달아낸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하듯이 멀리 봤다가 안 봤다. 멀리 봤다 안 봤다. 이것을 탈부착식이나 자체 장착식으로 해서 멀리 보는 모드, 가까이 보는 모드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그것도 멀리 보는 모드, 가까이 모드는 좀 더 섬세하게 하면 좀 더 중간 모드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멀리 볼 수도 있고 중간 정도 거리를 볼 수도 있고 가까이 볼 수도 있고 10단계로도 할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여기다가도 CCTV 달아놓거나 드론에다 카메라를 달아놓은 것을 망원경을 씌워주면 멀리 보는 것을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기다 현미경 구조까지 있으면 더 명확하겠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망원경 같은데 현미경을 달아놔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분석한다. 또는 그것을 컴퓨터 프로그램 학습을 따라 무엇일 확률 몇 %를 표시해 줄 수 있다. 또는 그것을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다면 좀 더 나은 광학 장비 있는 데다 보내가지고 화면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분별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고 모든 천체 망원경이라든지 망원경, 망원 카메라 구조, 캠코더, 군의 영상 감시 장비 모든 것은 이와 같은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CCTV도요. 오산시 통합센터에서 CCTV를 DVR 방식이 아니라 유선 무선으로 컴퓨터에 통합돼서 몇백 개가 됐든지 모니터가 무슨 많이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의 모니터로 화면에 넣을 수 있다. 1000개라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범죄 장면이라 인식되는 게 경보 기능 주고 따로 저장 기능을 한동 24시간 볼 필요도 없다 이거죠. 이게 또 건물에 출연한 것을 출연하지 말아야 할 시간 사람이 출연한 장면만 골라서 따로 저장. 그럼 내가 그걸 하루 종일 그거 볼 필요 없이 따로 저장한 그 부분만을 딱 보면 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외부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전용 단말기 제도, 드론을 저기 조종하지 못하기 위해서 전용 단말기 제도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암호 체계를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는 그런 것만 암호 체계가 인터넷선을 통해서 올 수도 있잖아요.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만 오더라도 저기 봐도 암호를 모르면 분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 암호 체계를 오늘의 암고 또는 영상 방식을 해가지고 내 얼굴과 이것이 있어야만 내 얼굴을 분석하기 좀 가짜로 화면을 만들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암고를 자꾸 바꿔주면 되니까 영상 방식으로 하는 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음성 인식 방식 이런 것도 되지만 열려라 참깨인데 음성을 분석할 수도 있어요. 이런 다른 비밀번호 방식. 이래서 서로 암고가 맞아야지 통신이 되거나 드론을 조정하거나 로봇을 조정하거나 차량을 조정하거나 데스크탑, 스마트폰을 열어볼 수 있는 구조, 얼굴 인식 구조, 영상 인식, 이렇게 암호 이런 것들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 출입을 할 때는 군에 출입을 할 때 이게 좋겠죠.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이 인식되거나 영상 인식을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 못 들어오는 구조가 되죠. 얼굴에 딱 가죽을 쓰지 않고는 그다음에 여기를 띠띠띠띠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눌러야지 들어온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현관문 비디오에다가 제가 이런 CCTV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아니면은 집안에 있는 건물에 실제인 CCTV에다가 사람이 출연하지 말아야 되는 정보 거기서 경보를 주거나 나한테 스마트폰이나 연동하는 기기로 이렇게 화면을 전송하거나 하면 편리할 텐데요. 보통 다른 지역 가갖고도 이렇게 딱 밖에 놓고 경보를 나한테 올려주면 내가 일일이 신고하거나 할 수 있어요. 캠핑할 때도 좋겠죠.
그다음에 현관문 비디오 같은 데도 이렇게 경보 기능을 줄 수 있고 현관문 디지털 키에도 경보 기능을 줄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현관문 디지털 키도 비밀번호 방식과 얼굴 인식, 화면 인식, 영상 이렇게 영상 암호 인식 방식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열려라 참기 음성 인식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눌러야 된다. 집 안에 들어오면 내가 딱 끄면은 밖에서 아무리 눌러도 안 눌러지는 구조. 또는 일단 키에다가 이렇게 어떤 디지털 키에다가 이렇게 열쇠 방식을 두 가지를 결합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관문 비디오 같은 거를 이게 CCTV를 연동해서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으니까 유선이나 무선이나 화면을 표시할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현관문 비디오 폰에다가 저장 장치를 달아갖고 저장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 오키도키망을 만들어서 그것을 회사에 갔더라도 통신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관문 비디오 폰에다가 카메라를 사각지대가 있는데 위아래로 좌우로 움직여서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습니다. 또는 카메라를 여러 개 설치하는 구조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렌즈가 여러 개 있는 구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각도를 동시에 찍고요. 또 여러 개를 합해서 와이드한 화면을 만드는데 디스플레이 장치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카메라 구조에도. 또는 360도 카메라 앞뒤 위아래 이렇게 옆으로 360도 카메라 또는 필요하다면 위아래까지도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렌즈를 둬가지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레이더나 안테나도 360도가 있을 수 있고 위아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잠수합니다. 그러면 로봇이나 움직이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다 카메라 달아서 쭉 1km, 2km 이렇게 줄을 올려가지고 그 아래 있다가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망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동시에 앞뒤 위까지도 다 봅니다. 위까지 봐야죠. 위까지 봐가지고 화면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위성 통신을 하든지 구축함을 통신을 하든지 통신 장치를 둬 가지고 위성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요.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위성 TV를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박 통신을 하거나 모든 전파 통신을 할 때 진법수가 있죠. 진법수가 현재 국제적인 표준이 뭐라 할지라도 그것을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문자로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그러면 이것을 컴퓨터 언어로 만들고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 전 세계 공통 숫자 언어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요. 여행객이 어디를 가든지 이 숫자만 되면 다 통합니다. 군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은 숫자라도 다른 의미로 저장하거나 해석하면 됩니다. 이것을 동원하자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진법수를 0일을 할지라도 진법수에서 이것은 4를 숫자 몇을 4, 8을 의미한다. 7을 의미한다. 6을 의미한다. 68을 의미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01을 안녕하십니까? 001을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01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에 64번째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드를 10개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요. 이같이 전파 안에서 현재 정해놓은 국제 표준이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르스 부호를 이렇게 제가 이런 것에다가 모르스 부호를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자. 여기다가 빨간 전멸등 해갖고 이렇게 고속도로에서도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색깔을 내서 콘서트에서 사용하게 하자. 또는 사이렌 소리도 해서 구조 신호도 낼 수 있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다가도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모르스 부호가 뭘 필요 있습니까? 이게 한 번 누르면 식사했냐? 2번 누르면 너 이따 우리 집 올래? 3번 누르면 이따가 놀러 갈래?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내 마음대로 빛을 이렇게 가지고 신호를 서로 약속만 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죠. 서로 약속만 하면 되는데 이와 같은 기술을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컴퓨터 진법수도 이와 같이 컴퓨터에서 어떤 진법수가 공일이 된다 할지라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문자 방식이나 또는 숫자 방식 또는 또는 사진 인식 방식 다양한 모드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5가지, 10가지 모드를 만들어서 경우의 수를 늘리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트랜지스타, 카패시터 또는 HDD다, SHD 그러면 셀과 셀을 결합해서 이것은 진법수에서 무엇이며 이것은 이것과 이것을 결합하면 숫자가 8이다. 이것과 이것을 결합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다양한 모드로 만들어서 경우의 수를 늘리거나 비밀 저장이 가능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데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카메라 돋보기에서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빛을 증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플라스틱 창, 그다음 유리창, 기타 다른 구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특히 홈을 파가지고 오목거울처럼 만들어서 빛을 증폭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창, 어떤 유리창 이런 데도 가능하고 쓰일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레이저광을 증폭한다든지 조명 반사가 있을 때 오목화놈을 파가지고 빛을 증폭한다든지 이런 히터기 같은 데도 오목화놈을 파서 열을 증폭한다든지 냉장고 어떤 이렇게 에어컨 또는 이렇게 냉풍기 이런 데다가도 냉기를 증폭한다든지 이런 기술이 힘체 냉장고도 가능하고 이 기술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어떤 스피커와 확성기에도 오목화놈을 파서 이렇게 음을 증폭한다든지 기타, 현악기, 기타 뭐 어떤 바이올린 이런 데다가 오목화놈을 파서 크게 뭐 대중소로 팔면 더 좋아요. 빛을 증폭한다든지 이렇게 빛이 아니라 음을 증폭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몇 개를 파든지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여기다 볼록한 구조를 만들어서 음을 부딪혀서 또 다른 소리를 만들어내거나 구멍이 하나잖아요. 기타나 이게 바이올린. 그러면 두 개나 세 개, 여러 개로 만드는 구조를 하시면 좀 더 환상적인 소리가 나는데요. 크기별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 눌러서 하거나 코팅 구조를 가지면 음이 매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이것도 되겠습니다. 기타 줄이나 현악기 줄, 이렇게 바이올린 줄 같은 것들도 금속에다가도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모든 철사, 철근, 모든 형태의 금속 구조, 고무, 플라스틱, 수도 부품, 자동차 부품, 항공 부품, 우주 부품, 배 부품, 모든 산업용 부품에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부식이 잘 안 된다고. 이렇다 뭐냐면 이런 형태의 구리판에도 이런 구리 코일에도 씁니다. 구리판, 동판. 그럼 부식이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이거를 전기선, 전기 피복선, 통신선, 광섬유 피복선, 모든 통신선 피복선과 전기선 피복선, 모든 피복선에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 안팎의 코팅 구조를 줄 수 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실리콘 웨이퍼와 유리기판, 유리석영 코팅 그다음에 플라스틱판에도 이것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텅스텐 부분에 열이 축적되는 부분을 텅스텐 구리 합금으로 바꾸면 제가 열이 축적되지 않거나 텅스텐이 얇게 들어가면 이것이 열이 축적되지 않는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텅스텐에 쓰는 그런 구리 부분, 이게 웨이퍼에 쓰는 이런 구리회로 전기선이든 통신선이든 또는 텅스텐에도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만큼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어떤 나노 구조라든지 이런 홈을 파가지고 접합하는 기술을 유리기판 같은 데도 쓰는데요. 플라스틱 기판과 실리콘 웨이퍼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을 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절연 구조나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만 코팅 이런 걸 넣어가지고 전기선, 통신선을 넣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모든 컴퓨터 체제, 반도체 이동 명령, 컴퓨터 이동 명령에서 우리가 문서가 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만 읽어요. 왔다. 클럭스를 높여서 이 방식이 아니고 청구회로 쪽에서 동시에 읽고 동시에 저장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프린트 헤드다 인쇄 방식 20개로 놓고 일꾼들을 40개로 해도 돼요. 이렇게 가지고 각각 단위를 쪼개서 동시에 인쇄하면 되게 빠르게 인쇄하겠죠. 또는 각각 영원한 한자, 글자 크기, 색깔을 틀리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프린터에게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동영상 한 개다. 그럼 100개로 쪼개서 1년보다 암호 설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HDD다, SSD다 동시에 저장하고 불러드릴 때 동시에 불러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D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분할을 통해서 D램을 최대한 많이 만들기 위해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정보 처리 역량을 따라 수없이 숫자를 많이 늘려놔요. 이것은 CPU나 GPU, 통신칩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있고 하드디스크도 할 수 있다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여러 개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수 SSD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GPU도 그렇고 그 안에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로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코어 ALU 이런 데도 내부 안에 이제 부품의 부품이 뭐가 됐든 간에 이것도 대중소로 다 만들어 놓습니다. 트랜지스터, 카페시터도 대중소로 만들어서 최대한 집도가는 기술을 씁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컴퓨터 이렇게 자료세로 높이로 잡비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저장하거나 정보를 이동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통신선이 있는데 통신선을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사다리 탈기처럼 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것도 쓰시는데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선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옆으로 건너뛸 수 있, 사다리 타기식으로 건너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선을 갈아타는 기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통신선이 있으면 옆으로 좀 교통이 편한 대로 이렇게 정보를 옮긴다는 거죠. 이것도 이 기술 쓰시면 대기술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D램을 겉으로는 하나지만 안에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보 처리 역량을 따라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만들고 내용적으로 20개 있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동영상 작은 조각들을 동시에 띄우는 기술 구조를 쓴다는 거죠. 그는 CPU도 이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하드웨어 그다음에 GPU도 GPU도 이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을 따른다는 거죠. 캐시 메모리도 그렇고 코어 이런 것도 ALU도 그렇고 부품이 이런 것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D램에다가 작은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떤 휘발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작은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휘발되는 문제를 해결하자 했습니다. 또는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D램을 탑재를 해서 속도를 빨리하는 기술을 쓰자. 또 D램을 조그만 걸 탑재하면 되죠. HDD나 SSD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먼저 같이 결합한 제품을 만들어서 급한 저장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때 저장하고 시간차를 따라 널널할 때 그때 HDD나 SSD로 이동하는 이 기술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래시 메모리에 어떤 플로팅 게이트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 나누고 이것도 역시 소프트웨어적인 분야로 이 플로팅 게이트 안에 있는 이것을 정보 역량을 따라 대자리, 소자리, 중자리에 나눠서 숫자를 많이 배치해서 사실상 플로팅 게이트가 10개, 20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보를 동시에 저장하는 기술을 쓰시면 100개도 할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PU를 병렬 처리가 가능한, 이게 직렬 처리뿐만 아니라 병렬 처리가 가능한 이런 CPU를 하나 따로 이렇게 원칩으로 만들거나 마더보드에 따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AI 칩으로 삼자.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CPU를 약간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주거나 GPU에도 둘 수 있어요. 또는 캐시 메모리로서는 SRAM에도 둘 수 있습니다. D램에도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싸게 만들면 되죠. 적게만. 그래서 휘발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저장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플래시 메모리를 좀 탑재를 원칩으로 하거나 좀 떨어져 가지고 거기다가 컴퓨터 가장 기초만 뜨는 부팅 프로그램을 넣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부팅 속도를 빠르게 하는 로봇, TV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핀테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제 현재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안드로이드 이런 거는 선택지로 이제 응용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캐시 메모리에다가도 플로팅 게이트를 주거나 거기다가 작은 배터리 구조를 두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플래시 메모리에 조그만 걸 탑재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있는 반도체 회사에서 이런 게 전기 어떤 구리 코일이다 그러면 여기다 약간 두텁게 만들어서 이걸 자체를 금속을 두텁게 만듦으로써 카페시타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걸 또 트랜지스타로 만들 수 있는데 언오프시면 트랜지스타고요. 전기선 한쪽만 주면 다이오드 현상 이렇게 전기를 넣었다 끊었다 해갖고 정보를 저장하거나 이것을 다시 이렇게 기록하거나 이렇게 꺼내올 수 있다는 거죠. 읽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이 작은 거, 중간 거, 큰 건데요. 큰 쪽으로 전기가 흐릅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이오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전기가 흐릅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다가도 이런 것다 구리 코일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두꺼운 부분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기를 축적하고 이렇게 크기를 전기 양도 정할 수 있어요. 이게 언오프 구조로 가지면 트랜지스터 자체의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페시타 이것 자체로 전기 한쪽으로 흐르게 함으로 다이오드 현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PM 반도체에도 펠티어 소재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펫이 없는 구조를 만든. D램에 끊임없이 전하량이 작아갖고 리프레시에 대한 약점을 이렇게 금속을 두텁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산화철 코팅까지도 하면 4분의 1, 8분의 1까지도 쪼개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트랜지스나 카펫을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망 코드를 넣어서 제조하고 그것을 절연 구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이렇게 물이 상류에서 하루를 흐를 때 이것을 물통 구조, 콘크리트 물통이나 모든 물통 구조에서 이거를 위로 올려가지고 파이프를 통해서 압력을 통해서 올려서 계단식으로 올릴 수 있다. 이게 3D 반도체에서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이 파이프가 안에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는다는 거죠. 발열을 해결하는 기술인데, 이게 낸드 플랫이다. 그러니까 HBM이다. 그럼 여기다가 유리석용 코팅 제사람 유리망을 넣어서 제조하고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줘서 열이 거기다 축적이 안 되고 비스듬히 만들으셔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일부러 발산하는 구조를 씁니다. 현재 SK나 삼성 이런 데서 마이크론, 이렇게 TSMC의 제 기술을, 이 기술을 무단으로 쓰고 계시는데 계속 강조했는데도 그거 쓰시네요. 여기서 파이프에다가 전기선을 넣는다. 이 기술 쓰시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지하를 파서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는다. 이게 또 제 기술이라는 것을, 거기다가도 여기 동일하게 절연 구조나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한다는 거죠. 이런 구리 코일에다가도 반도체 회로 전기선 통신선이든 이것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코팅을 해줌으로써 발열이 해결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피복으로 삼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수직 것도 그러니까 나노 구조의 접합 구조를 가져가지고 유리 기판이다 그러면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 파서 거기다가도 전기선 통신 넣는다 그랬죠. 이 나노 구조의 접합 구조를 가지는 것은 크기별로 또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크기는 회사 마음이죠. 그래서 뭐 자동차 타이어, 또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그다음 접합, 또는 오토바이 타이어, 그다음에 뭡니까? 자전거 타이어, 이런 타이어의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물놀이용 매트, 이런 타이어, 그다음 인조 가죽, 자동차 의자 이렇게 접합, 각종 천접합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플라스틱과 유리창을 접합하는 접합 구조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홈을 파가 나노 구조면 또 모든 홈을 파서 접합한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접합 구조로 여기서 반도체에다 금속 크림을 이렇게 더 해가지고 그 기판에다 접착하는 것도 이 기술 써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펠리클 접합, 카본 소재의 접합, 이런 카본 소재 접합 구조들, 카본 소재에다가 제가 어떤 가로 세로 이렇게 뼈대 구조를 금속을 두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합성소매 나일론이라든지 다른 합성소매를 넣어가지고 특성을 틀리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또는 금속 분말이라든지 다른 합성소매 분말, 나일론이라든지 분말을 구조로서 카본 소재를 특성을 틀리게 할 수 있다. 이 기술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나노 구조의 홈 접합 구조는 펠리클에, 반도체 펠리클에서도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카본 소재나 이렇게 펠리클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여러 겹 넣어서 절연 구조를 갖춰주거나 코팅을 줄 수 있습니다. 탄소 섬유를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소매 나일론이나 다른 합성소매 기반으로 만들면 더 우수하다 그랬는데요.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 아크릴 제품을 합성소매 나일론 비투갈 90%와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아크릴을 만들 수 있다. 또는 거기다가 플라스틱, 약간 두꺼운 아크릴을 이렇게 아크릴에다가 합성소매 나일론을 코팅 구조로 줄 수 있다. 아크릴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합성소 심일과 모든 실 구조에도 면실에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라미드 섬유나 모든 섬유에다가 금속 뼈대를 안에다 넣어주거나 금속 알갱이를 넣어주거나 또는 다른 섬유에 알갱이를 넣어주거나 돌가루를 넣어주거나 이런 기술을 넣거나 합성섬유 이런 어떤 실에다가 염색 구조의 알갱이를 금색, 은색, 다양한 염색을 해서 그 알갱이를 넣고 나서 다시 그것을 합성섬유에 녹여가지고 그 합성섬유를 만드는 찬란한 색들이 나오는데요. 이 기술, 이런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염색 구조, 인쇄 잉크나 염색조, 페인트, 그다음에
인진 윤활유 이런 데도 어떤 방청제 아니면 올스텐 기타 이런 데도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철사 철근 이런 데도 가능하다. 제가 철사 철근뿐만 아니라 금속에다가 알루미늄도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 넣어서 제조하고요. 알루미늄 코팅을 통해서 부식을 좀 방지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금속에 알루미늄 코팅을 해주거나 고무판에도 쓸 수 있어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무판 같은데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알갱이를 대중소 넣고 고무 액상을 덮어서 탄력성을 더할 수 있다. 신발 밑창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하거나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고 그걸 하나의 제품으로 하나로 만들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인데 안에는 이렇게 수십 겹이나 여러 겹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대중소. 이렇게 하면 이것도 탄력을 높일 수 있다. 신발 밑창에도 이 기술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플라스틱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무판이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뼈대를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로 세로다. 그러면 정형적이거나 비정형적으로 뼈대를 넣거나 이렇게 가루나 분말 구조를 넣으시는데 금속 분말, 플라스틱 분말, 다양한 분말 구조나 입자 구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공은 금속 가공과 플라스틱 가공에서도 동일한데요. 플라스틱에다가 안에다가 고무가 플라스틱에다가 안에다 금속 분말을 넣고 금속 뼈대를 넣는데 이 기술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금속이다, 금속 제품이다. 그러면 금속 철판이거다가 뭐가 되든 그 안에다 서로 다른 금속을 뼈대를 넣어주고 또 분말을 넣어주는 구조도 가능하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기다가도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금속 부분에도 줄 수 있고 고무판에도 줄 수 있고 플라스틱에도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제가 이렇게 에어컨이나 어떤 이런 냉장고 같은 데 쓰이는 이렇게 알루미늄 판에다가 구리 코팅을 해서 살균 구조를 가져주자. 이런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다른 금속에다가 구리를 이렇게 코팅해서 살균 구조를 가져주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거기다가도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죠. 뭐 고무 같은 데도 그냥 알루미늄 코팅이나 구리 코팅이라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에도 어떤 구리 코팅을 해갖고 전기가 전도된다든지 나무판이나 플라스틱판에다가 구리 코팅이나 알루미늄 코팅을 해갖고 전기가 전도된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같은 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데도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유리에다가 열선을 만들 때 것을 구리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방수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제조하면 그것을 그거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광섬유 끝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조명 양체를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열선으로 그냥 만들어 가지고 한다. 열선으로도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리에 열 들어가면 이렇게 녹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 흐르면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구리에다가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 코드를 넣어가지고 절연 구조를 갖춰주거나 그것을 이렇게 비바람에 문제가 없도록 한 번 더 코팅을 좀 두면 되겠죠. 그렇게 코팅이 잘 안 떨어지고 필름 형식을 필름 안에 넣어줘도 되고 그래갖고 열선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